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인생 역전을 꿈꾸며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픈전 최대 70% 할인, 선착순 100명 한전 프리세일. 익숙하시죠? 바로 프리세일입니다. 보증금만 있으면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테리어와 기구 세팅까지 할 수 있는 대박 아이템이었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프리세일을 직접 진행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리시는 그 프리세일은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나도 프리세일로 자금 땡겨서 오픈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죄송하지만 그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20년 동안 통했던 이 필승 전략이 이제는 효과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 냉혹한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토록 프리세일에 목을 매게 됐는지 그 화려했던 황금기의 기억부터 복귀해봐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피트니스 시장은 말 그대로 기회의 땅이자 노다지였습니다. 당시엔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 좋은 상가 보증금만 어떻게든 마련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게임 끝이었죠. 인테리어 업자나 기구 업체에게 한 달 뒤에 프리세일 매출 나오면 그때 잔금 치를게요 라고 배짱을 부려도 통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텅 빈 상가 창문에 대형 현수막 하나 걸어두고 영업 좀 한다 하는 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하면 평생 다시는 안 올 가격이라는 문구로 회원들을 모으죠. 놀랍게도 당시 고객들은 의심이 없었습니다. 오픈 전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수억 원의 현금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기구값, 인테리어비 전부 남의 돈으로 해결하고도 돈이 남아서 오픈하기도 전에 외제차부터 뽑던 대표님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연금술의 시대였습니다. 영업 능력만 뒷받침된다면 오픈 전 45일 사이의 매출로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더군요. 시간이 흘러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장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네마다 헬스장 간판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대형 센터들이 경쟁적으로 오픈했습니다. 이때부터 효과는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더 이상 프리세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픈 전 등록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프리세일의 화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까지도 여전히 프리세일이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경쟁이 치열해지는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시기에 대형 센터 총괄 매니저로 현장을 누비며 총 여러 번 프리세일 프로젝트를 참여했습니다. 당시 제가 집중했던 건 인테리어가 완성되지 않은 먼지 날리는 공사판에서도 고객이 자신의 몸이 변할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세일즈를 했던 것이었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대부분 투자금 전액 회수라는 기록을 세웠죠. 기구가 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날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태로 운영을 시작하는 그 짜릿함. 창업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시나리오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이 성공들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옛날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020년대를 기점으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가 성공시켰던 그 방식이 이제는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의 심리적 내성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영리합니다. 오픈 전 파격 할인, 오늘이 아니면 절대 이 가격에 못한다는 멘트는 이제 동네 마트의 타임세일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불신입니다. 여러분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프리세일 실패로 야반도주한 사장들 이야기 말입니다. 오픈하고 단 한 달 만에 기구가 압류당하고 샤워실 물이 끊이는 센터들. 이제 대중에게 프리세일은 저렴한 기회가 아니라 내 돈을 떼일 수도 있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객의 의심을 뚫고 지갑을 열게 하려면 이제는 예전보다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광고비로 수천만 원을 쓰고 영업사원 인건비를 뿌리고 나면 실제로 남는 잔금은 기구값 치르기에도 벅찬 수준이 됩니다. 프리세일로 해서 기구 잔금 다 치르고 폼나게 시작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막상 사전 영업 뚜껑을 열어보면 목표치의 20%도 안 들어옵니다. 기구 업체는 계약서대로 잔금 달라고 매일 독촉 전화를 돌리고 인테리어 업자는 돈 안 들어오면 공사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월세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결국 오픈도 하기 전에 빚이 생기거나 먹튀를 하는 경우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피트니스 창업은 이제 자본의 싸움이자 운영의 질로 승부하는 판이 되었습니다. 남의 돈, 즉 아직 서비스도 시작하지 않은 회원들의 가불금으로 센터를 차리겠다는 생각은 2026년에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는 무자본 레버리지가 아니라 탄탄한 자기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오픈 후 자리를 잡는 동안 버텨낼 자본의 맷집이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업하지 말라는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피트니스가 영업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운영과 본질의 시대입니다. 프리세일로 자본을 마련해 화려하게 시작하는 레버리지 창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공을 위한 진짜 치트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탄탄한 자기 자본력입니다. 프리세일 매출로 창업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제는 총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여유가 있어야 조급함에 무리한 영업을 하지 않게 되고
그 여유가 회원들에게는 곧 신뢰로 전달됩니다. 조급한 관장은 회원에게 매출로 접근하지만 여유 있는 관장은 회원에게 가치로 접근합니다. 고객은 이 미세한 차이를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둘째, 차별화된 진짜 컨텐츠입니다. 우리 센터 기구 좋아요, 우리 쌉니다. 이런 말은 길 가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 센터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재활 특화인지 바디 프로필 전문인지 아니면 동네에서 가장 친절한 커뮤니티형 센터인지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프리세일로 모은 그 소중한 인원들은 1년도 못 가고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하드웨어가 상향 평준화된 시대에 고객의 마음을 잡는 건 사람과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운영 내실입니다. 반짝 이벤트로 1년치 매출을 한 번에 땡기는 게 아니라 매달 꾸준한 재등록이 일어나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오픈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날림으로 하고 회원권 팔기에만 급급해 트레이너 교육도 안 된 상태로 문을 여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대표님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 피트니스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합니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제가 프리세일의 몰락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더 강력한 체력과 면역력을 기르시라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몇 번의 프리세일을 경험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결국 정직한 운영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자는 살아남고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자는 반드시 도태됩니다. 화려한 껍데기보다 단단한 알맹이를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대표님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사업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트니스 치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